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수술비 보험에서 27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따끈따끈한 새로운 수술비 보험 혜택이 굉장한데요. 보험료도 표에 보여드리듯이 저렴한 편이고요. 이 시간이 지나도 보험료 인상이 없는 비갱신형에다가 20년 납 종신만기 50세 남자는 26,768원, 여성분은 28,871원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 실손보험 개혁안에 따라서 점점 이런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장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실비보험의 아쉬움을 토닥토닥 달래줄 최적의 수술비 보험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 대학병원 같은 상급 종합병원에서 질병 수술 시에 최대 27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움되는 정보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너무나 괜찮은 혜택의 이 수술비 보험을 만나보기에 앞서서 이 실비보험 개혁안의 내용을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 텐데요. 그래야 왜 이 수술비 보험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2017년 비급여 보험금 규모가 4.8조 원에서 무려 6년 만에 8.2조 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약 40%를 실비보험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다는데요. 이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실손 의존도가 높아져서 그럴까요? 이 정부에서는 이 비급여, 특히나 비중증 의료비에 대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기존 보장 한도 5천만 원을 1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하고 자기 부담률도 입원 시 50%나 공제한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이 3대 비급여 항목은 아예 보장조차 않겠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손보험 개혁안에 의해서 이 비중증 질환 치료에 대한 자기 부담금은 더욱 커질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보장 축소에 대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이 수술비 보험입니다. 수술비 보험에는 종류가 정말 많아요. 흔히 알고 계시는 질병 수술비, 5종 수술비, 엔대 수술비 등 여러 가지가 많지만 오늘은 가장 최신에 나온 듣도 보도 못하신 새로운 수술비 보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수술비 보험은 30세 남자 기준으로 19,511원, 여성분 24,634원이고요. 40세, 50세에도 3만 원을 넘지가 않습니다. 이 연령을 고려할 때 굉장히 합리적인 보험료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구체적인 담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질병 수술 특약인데요. 기존에 20만 원, 30만 원 한도였던 질병 수술비를 보장을 굉장히 높여놓은 플랜입니다. 의원, 병원, 상급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 규모와는 전혀 상관없이 질병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40만 원씩 보장을 해주고요. 일부 보장하지 않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장 폭넓게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는 임신 출산 질환, 요실금, 항문 질환, 불임, 제왕절개 등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 질환들을 제외한 모든 질병에 대해 보장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백내장 수술, 대장 용종 제거 수술 같이 비교적 가볍고 간단한 수술뿐만 아니라 암 수술, 장기 이식 수술까지 가능하고요. 급여든 비급여든 관열 수술이든 비관열 수술이든 11가지 보장하지 않은 사항만 아니면 모두 보장을 합니다. 이런 방식의 보상을 포괄주의 보상이라고 해요.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1년에 동일한 질병에 대해 1회만 보장해 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전반기에는 대장용종 제거 수술을, 후반기에는 위용종 제거 수술을 했어요. 그럼 각각 40만 원씩 총 8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반면 그런 케이스는 좀 드물긴 한데 1월 1일에 대장용종을 제거하고 12월 31일에 또 대장용종 제거 수술을 받았어요. 이럴 때는 동일한 질병이므로 한 번만 40만 원만 지급을 해주는 거죠. 물론 다른 질병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상급 종합병원 질병수술비입니다. 담보명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상급 종합병원에서 질병에 의해 수술을 받았을 때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라고 말이죠. 상급 종합병원은 쉽게 대학병원급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세브란스 병원부터 서울대병원, 아산대병원 등 국내 47개 병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술을 받았을 때 70만 원을 받는 건데요. 여기에 처음 설명드린 질병 수술비 보장 40만 원까지 합치면 총 110만 원을 받는 겁니다. 심지어 경증 질환인 대장용종 제거라든가 백내장 수술, 하지정맥류 수술 등도 폭넓게 보장을 해주죠. 그런데 이 두 담보 모두 동일한 질병당 1회씩 지급해주는 담보인데요. 만약에 백내장 4초점 렌즈 삽입술을 양쪽 다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양쪽 안구는
다른 부위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각각 110만 원씩 총 21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특정 7대 질병 제외 질병수술 특약과 상급 종합병원 질병수술 특약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두 특약 모두 앞에서 설명드린 담보들과 딱 한 가지만 다른데요. 면책사항에 더해서 7가지 질병을 추가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특정 7대 질병은 백내장, 대장 용종, 후각 특정 질환, 피부 종양, 그리고 피부 질환, 하지 정맥류, 유방의 장애 등이 있는데요. 제왕절개나 임신 출산성 질환, 요실금, 항문 질환 등 면책 사항과 이 7가지 질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7대 질병 제외한 모든 질병에 대해서 수술 시에 60만 원 지급이 되고요.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 시에는 100만 원, 총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급에서 비급여 갑상선 다빈치 로봇 수술을 받았다면 면책사항도 아니고 특정 7대 질병도 아니니까 질병수술 특약에서 40만 원, 7대 질병 제외수술 특약에서 60만 원, 총 100만 원이 지급될 거고요. 상급 종합병원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2개 특약에선 보장하지 않겠죠. 근데 똑같이 비급여 갑상선 다빈치 로봇 수술을 받았는데 이게 상급 종합병원이었다면 4가지 담보 모두에서 보장해서 총 270만 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번에는 백내장 수술을 상급 종합병원에서 받았습니다. 특정 7대 질병에 포함되는 거니까 관련된 2개 특약은 보장하지 않지만 처음 설명드렸던 2개 특약에서 40만 원, 70만 원, 총 100만 원을 받는 거고요. 거의 모든 질병 수술비에 보장해줌에도 불구하고 20년 날 종신만기, 평생 보장되는데 보험료는 이 정도니까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에 경제적인 여건이 된다면 1호종 수술비와 엔대 수술비 정도 같이 포함해 두시면 사실상 수술에 있어서는 공백 없는 보장 플랜은 완성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 5종 수술비 보험은 수술 방법에 따라서 1종부터 5종까지로 나눠서 차등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1종에는 백내장 수술, 2종에는 대장 용종 제거 수술 같이 비교적 가볍고 간단한 수술을 보장합니다. 또 3종에는 비관혈 수술 위주로, 4종, 5종은 암 수술, 장기 이식 수술 같은 어렵고 큰 규모의 수술을 보장하죠. 5종 기준으로 회사에 따라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비관혈 수술, 뇌나 심장, 혈관 질환을 수술하는 데 쓰이는 카테터 수술, 코일 색전술, 스텐트 삽입술 등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수술들은 비관혈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굉장히 큰 수술이죠. 그런데 3종에서 보장을 하기 때문에 한도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엔대 수술비는 약관상 정해진 질병 코드에 대한 수술만 보장하는데요. 보장 범위는 좀 좁다고 볼 수 있겠지만 관혈, 비관혈 수술 상관없이 동일한 가입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뇌나 심장 혈관 수술, 관상 동맥 주요 수술, 뇌심장 비관혈 수술 등에 대해서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어요. 흔히 많이 하는 스텐트 삽입술, 카테터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이 4가지 담보는 질병 수술비 영역에 포함되는데요. 이 수술비의 특징은 일단 일부 면책사항을 빼고는 모두 보장을 해줍니다. 수술비 보험 중에 가장 보장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겠죠. 단점은 기존 질병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 보장 한도가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라는 건데요. 아무리 큰 규모의 수술을 받았어도 보장 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는 측면으로 1호종 수술비나 엔대 질병 수술비를 함께 구성해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렸던 270만 원 보장하는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에 보장 한도가 기존 질병 수술비보다 훨씬 많다는 건 확실합니다. 때문에 보험료 부담으로 1호종이나 엔대 수술비 추가 가입이 어려운 분들께도 이 질병 수술비 플랜은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리 실손 보장이 줄어든다 해도 수술비가 필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험계의 대세는 수술비 보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선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최근에 저희 구독자님들 치료받는 거 보더라도 입원하는 빈도가 굉장히 줄어들고 입원해도 오랫동안 입원하게 두지 않는데요. 병원에서 나가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의료기술의 발달로 개복수술 하기보다는 몸에 부담이 적은 복강경 수술이나 내시경 수술, 로봇 수술 등이 생겨나면서 입원 일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2023년 전체 암 환자 116만 명 중에 외래가 108만 명, 입원 환자는 8만 3천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실상 93% 정도는 암에 걸려도 입원보다는 외래 치료를 받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보장이 좋다고 하는 1세대, 2세대 실손보험마저도 입원하고
통원에서 보장하는 한도가 다릅니다. 통원에서 치료를 하면 보통 20만원, 30만원 정도밖에 보상을 못 받아요. 만약에 실손보험 하나만 믿고 있었다가 암이나 중대질병에 걸려서 통원 치료 받는 날이 있다면 하루에 20만원, 30만원 외의 모든 의료비는 사비로 부담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생긴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이렇게 입원 일수가 줄어드는 현실에 맞춰서 3일 한도로만 보장하는 입원 일당도 생겼는데요. 40세 남성 기준으로 병원 규모와 상관없이 입원했을 때 하루 3만원씩 총 9만원을 지급하는 입원 일당이 있습니다. 보험료는 2,667원 정도고요. 또 1인실 입원 시에 3일 한도로 10만원씩 총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입원 일당이 월 보험료 1,090원밖에 안 합니다. 역시 40세 남성 기준이고요. 오히려 과도한 보험료 내면서 180일 한도, 365일 한도로 보장하는 입원 일당보다 훨씬 가성비 있고 실용적인 플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상된 실손보험료 탓에 이 실비보험을 전환하거나 또는 해지를 고민 중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실비보험은 보험료가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갱신형 보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래전에 가입하신 1, 2세대 가입자분들은 이 3만원에 가입했던 보험료가 지금은 20만원으로 올라서 걱정하고 저희 보험신사로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실제 A사의 2019년도 40세 남자 기준 1세대 보험료가 38,237원 정도였습니다. 가입자분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 나이가 들면 보험료가 거의 10만원에서 다시 25만원, 여기서 또 66만원까지 오른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는 나이에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서 이 실비보험 유지가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제가 소개해드린 수술비 보험은 대부분 비갱신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입한 고정된 보험료를 납입 기간 동안만 내면은 더 이상 돈을 안 내도 되세요. 나이가 들었을 땐 보험료 안 내고 보장만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실손보험의 효용이 떨어지고 있는 요즘에 유일한 대안이라고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이 수술비 보험입니다. 이 노후가 되면 질병에 대한 위험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소득은 당연히 줄어들 확률이 높을 거고요. 어느 순간 엄청나게 올라버린 실비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그냥 그 돈 모아서 병원비 납부하는 게 더 이득일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실비보험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장이 축소되고 있는 실비보험과 의료 현실에 대비한 따끈따끈한 수술비 보험 알아봤는데요. 몇 가지 사항 제외하고는 질병에 의해 수술 받았을 때 최대 270만원까지 지급하는 수술비 보험입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부터 의료 현실의 변화, 실손보험 보장 축소 등 외부 환경에 따라서 과거에만 사로잡혀 있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 실비보험 하나면 충분할 거라는 생각, 이제는 버리셔야 됩니다. 적절한 대비 없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따른 감당하기 힘든 리스크를 대비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실비보험 외에도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안전망을 하나 정도는 만들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